여러분들 좋아하시는 평창강에 딱 붙어 있습니다. 53,000평이고 대지가 2필지, 전이 2필지입니다. 더 대박은 평창강에 딱 붙어 있는데 나라 땅 보존관리 전이 바로 옆에 붙어 있고요. 그리고 평창강 강변에 모래톱을 활용할 수 있고 그거 다 합하면은 만여 평이 되고 뒤로 나라 땅 국유림이 320여만 평이나 붙어 있는데 탄소 흡수량 대단합니다. 보시는 이 물건입니다. 여기 지금 과수원 밭처럼 생긴 이 물건 한 300여 미터 되고요. 길이가 바로 앞에 평창강, 평창강변에 모래톱 모두 활용할 수 있는 물건인데 다리를 만드셔야 건너갑니다. 현재 건너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해당 물건 이거고 여기 사람이 여기에서 무엇인가 했죠. 그러니까 대지죠. 그 흔적이 남아있고 전기통신 다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는. 그런데 이리로 넘어가는 다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전에는 저기에 어떻게 사람이 들어가서 살았는지 그거는 좀 의문입니다. 그런데 그 흔적들을 하나하나 추적을 해서 확인을 해드리겠고 이 물건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 앞에 이 강변의 이 부분 모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물건은 요 뒤에 요 묵혀진 밭이고요. 앞에는 평창강 그대로 붙어 있죠. 그런데 2차선에서 여기까지 가려면 현재 상태로는 다리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해당 물건은 이쪽에 있는 요건데 앞에 이거 다 활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이런 구조물을 보면 이리로 내려가 가지고 무엇인가 하는 시설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리로 내려가는 무슨 시설이 2차선으로부터 여기까지 있다는 소리죠. 그런 것을 모두 추적해서 상세하게 이 땅을 낙찰받고 나서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냐. 다른 경매공매 방송에서 전혀 하지 않는 얘기를 전환합니다. 이 땅을 낙찰받고 나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설계사무실에 평당 10,000원 주고 설계 용역 계약을 하셔야 들으실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얘기를 합니다. 이 땅의 생긴 모양은 부정형입니다. 매우 이렇게 생긴 부정형 땅이고 이 강변에 이쪽 해당 물건 둘레가 313m 되는 상당히 좀 긴 그러니까 활용가치 면에서 다리만 건설을 한다면 또는 건너갈 수 있는 무엇인가 한다면 이 땅은 아주 여름에 상당한 성수 대박을 칠 수 있는 물건이죠. 그리고 여기 요 사각형 이거 대지입니다. 여기 사람이 집 짓고 뭔가 했어요. 요것도 대지입니다. 그 흔적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사람이 집 짓고 뭔가를 했던 흔적이죠. 그리고 이 땅 바로 뒤에 나라 땅이 이만큼이 또 길게 붙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나라 땅 전이고 2,160평이 붙어 있습니다. 이 강변에 이 톱, 강변톱 이거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이 8,786평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물건은 5,281평 보존관리입니다. 그것에 국유지 전 바로 붙어 있는 2,160평 이렇게 다 붙여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요거는 개발 활용은 못하고 활용은 하는데 여기다 뭐 건축 올리고 땅 갈아 하고 그러는 개발은 안 되는 건데 점용허가 얻어가지고 저거 임대로 가능도 할 것 같아요. 현재는 버려진 땅이니까. 그렇게 되면 임대로 해서 한다면은 굉장히 싸잖아요. 엄청나게. 그럼 7,411평 물건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고 아래
이 강변에 야영장 충분히 가능하죠. 홍수 범람할 때는 물론 안 되고 다른 상황엔 그러면 강변토 8,786평까지 쓸 수 있으면은 16,227평을 활용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 부분 어떻게 해결하면서 해나갈지 다리를 놓고 건너가는 방법 두 가지 제안을 드리겠고요. 이 땅의 특징은 낙찰이 3번이나 됐었던 물건입니다. 이거는 제가 재작년 그러니까 2021년서부터 관심 있게 봤던 물건인데 감정가도 상당히 셉니다. 5억이 넘어요. 감정가 5억이 넘는 물건입니다. 5억 2천. 이 땅의 그 도로 조건만 해결을 한다면은 20억 이상짜리 땅으로 그냥 바뀌어요. 맨 땅만. 저는 이 땅을 자체감정을 10억을 넘게 합니다. 공시가가 3억 2,252만 7,800원짜리예요. 그런데 감정이 5억 1,829만 9천원 됐다는 거는 평창강을 건너가야 되는 그 문제 때문에 감정평가서가 감정을 짜게 한 거죠. 그런데 이 땅은 시세가 20억 정도 하는 땅입니다. 그 동네 시세가. 평창강에 딱 붙어 있잖아요. 이거 누구나 다 좋아하는 땅이잖아요. 건너갈 수만 있다면 여기 대지였던 흔적 요거 집이 지금 허물어져 있는 게 여기 하나 있습니다. 전기통신 다 들어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뒤에 이거 모두 나라 땅입니다. 이 나라 땅 국유림이 이쪽 면적만 320여만 평 되고요. 이 앞에도 모두 나라 땅입니다. 그러니까 자연 훼손될 이유 전혀 없는 천연 탄소 수량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냥 천연 자연 속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사실 수 있는 주권을 가지고 있는데 단 강을 좋아하시는 분에 한해서 물, 강 또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리고 여름에 물소리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물 많으면.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좋아하고 즐기실 줄 아는 분이 가서 사셔야지 그런 거 싫어하는 사람 가서 사시면 그게 스트레스가 되고 오히려 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니까 강 좋아하시고 물 좋아하시고 물소리를 좋아하시는 분 그런 분이 가시면은 앞에 바로 평창강이 붙어 있는 이 물건 둘레만 300여 미터가 되는 전 그리고 대지 두 필지 바로 다리만 건설이 되든지 아무튼 넘어가기만 하면 대지 두 필지는 그대로 집을 질 수 있는 땅이잖아요. 그리고 나라 땅 이 산 덩어리 전체가 전부 나라 땅이에요. 그게 한 320여만 평이나 됩니다. 5,300평 국유림 앞에 그 강변토 그리고 바로 붙어 있는 임대해서 쓸 수 있는 것까지 하면은 한 16,000평 정도 쓸 수 있는 물건입니다. 4,300만 원 입찰가 제한드립니다. 이 물건 3번이나 낙찰됐던 물건이에요. 다시 나온 겁니다. 자, 이 물건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상세하게 입체적으로 도로 조건 모든 거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일 밤 7시에 영상이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꼼꼼히 보시면 공고가 되는 영상 매일 1개 이상 올라갑니다. 다른 곳에서 전혀 들으실 수 없는 이 땅을 낙찰받고 나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하여서 입체적으로 충분한 이해를 돕는 설명을 드리는 전문 방송입니다. 노력 없이 완벽한 땅 찾지 마시고 묘차액으로 이 땅 같은 경우는 전제 다리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을 만드는 창의력 활용법을 제안해 드리는 방송입니다.
땅과 함께 새 희망을 들어오셔서 아래로 쭉 내리시면서 주제별로 영상을 보시거나 동영상을 누르시면 그동안 올린 영상들 쭉 보실 수 있는데요. 특징은 모두 컨설팅 가입하신 분들 입찰, 낙찰 도와드리는 영상이라는 겁니다. 모든 영상은 구독자님을 위한 영상 아니고요. 컨설팅 가입하신 회원님들 입찰, 낙찰 도와드리는 영상입니다. 그러므로 구독도 안 하시고 보시는 분들이 저한테 이것저것 따질 이유도 없고 달라고 요구할 권리도 없습니다. 저는 구독해달라, 좋아요 눌러달라 그런 말도 안 하잖아요. 입찰 정보 안 드립니다. 모든 영상은 컨설팅 가입하신 분들 입찰, 낙찰 도와드리기 위해서 올리는 영상이고 꼼꼼히 보시면 공부가 되는 영상이니까 그 컨셉은 지속적으로 처음부터 일관되게 유지했던 것이죠. 1시간 넘는 영상들 즐비합니다. 1시간 14분 41초, 1시간 9분 02초, 1시간 7분 54초, 1시간 32분 29초, 1시간 16분 51초, 1시간 9분 8초. 이렇게 상당히 긴 시간 설명을 하는 이유는 이 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하여서 입체적으로 설명을 하려면 시간이 그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짧게 10분 내외 영상 저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지금까지. 처음 오신 분들 방송하는 이후 54분 18초 동안 무슨 얘기하는지 꼭 들어보시고요. 54분 18초 동안 KBS 뉴스에 제가 등장하는 부분부터 시작을 하는데 땅과 함께 새 희망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국토균형 발전 6차 산업까지 가자. 그리고 여러분들 낙찰받은 땅에 두 가지 입법, 치유복지 입법, 자연힐링 복지바우처 쿠폰을 받은 국민들이 바로 여러분들 땅에 와서 소비하게 하는 입법까지 가자. 그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본 방송을 하고 있고요. 저는 공약뉴스 인터넷 신문사 발행인입니다. 하는 일은 국회의원들 입법기관이잖아요. 무슨 입법했고 얼마나 공약을 잘 지켰는지를 점수화해서 투표 정보를 제공하는 신문사 발행인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여러분들 입찰받은 땅에 6차 산업까지 가셔서 치유가 일어나면 치유복지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입법까지 가자. 낙찰받은 땅에 자연힐링 복지바우처 쿠폰을 받은 국민들이 여러분들 땅에 와서 소비하게 하는 입법까지 가자. 그 입법을 추진할 역량이 제게 충분하게 있고도 남습니다. 네덜란드에 가면 케어 팜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팜에서 케어가 일어나면 치유 복지비를 지급을 합니다. 네덜란드 낙농 최선진국이잖아요. 나라는 작아도 그 케어 팜이라는 곳이 전국에 수천 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왜 그렇게 못하죠? 저는 충분히 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낙찰받은 땅에 6차 산업까지 가자. 물론 자연인으로 편하게 그냥 사셔도 당연히 괜찮은 것이고요. 그런데 6차 산업까지 가고 거기서 치유가 일어나면 치유라는 것은 다양한 것들이 있겠죠. 그 6차 산업, 임업, 농업, 어업 현장에서 약간 좀 부분적으로 부족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심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부정적인 사람 또는 정신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분, 육체적으로 뭔가 좀 부족한 부분, 다양한 그 핸디캡들이 다 있잖아요. 각 사람별로. 그런데 그런 분들이 임업농업업 6차 산업 현장에서 같이 어울리면서 치유가 되어진다면은 굉장한 거죠. 그런 거는 나라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여러분들
낙찰받은 땅에서 6차 산업을 하면서 그런 게 이루어지면 그 증거를 가지고 당연히 나라에서 해야 할 일을 여러분들이 했기 때문에 치유복지비가 지원이 되게 하는 입법을 통해서 여러분들 땅에 치유복지비가 지원이 되게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거를 위해서 본방송을 하는 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도 요즘 그 캠핑카 트레일러 많이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잘 사는 나라, 자연조건 좋은 나라 가보시면은 캠핑카 트레일러 많이 다니죠? 그리고 노부부들 여행 다니시는 분들 상당히 많잖아요. 나라로부터 국민 여러분, 복지 힐링 차원으로 자연 힐링 복지 바우처 쿠폰을 드릴 테니까 전국에 자연 조건 좋은 곳에 가셔서 쉬십시오. 나라에서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산이 64에서 65%입니다. 도로망 얼마나 좋습니까? 택배 다 들어가요. 핸드폰 다 잘 터지죠? 굳이 수도권에 몰려 살 이유가 있을까요? 국토균형 발전 이루자고요. 6차 산업까지 가자고요. 그리고 탄소 흡수량 좋은 임야 낙찰 받으셔서 산속에 들어가서 100세 넘게 살자고요. 그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들 낙찰받은 땅에 자연 힐링 복지 바우처 쿠폰이 지원이 되게 하는 입법까지 가서 그거를 받은 국민들이 여러분들 땅에 와서 소비하게 하는 입법까지 가자. 그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제가 새로운 길을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방송을 하는 거예요. 새로운 역사는 가는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본 방송을 하는 겁니다. 공매경매 물건을 수단으로 단순하게 경매공매 임장정보, 입찰정보 제공하는 유튜버가 아닙니다. 국토균형 발전 6차 산업까지 가자. 여러분들 낙찰받은 땅에 치유 복지비가 지원이 되는 입법까지 가자. 여러분들 낙찰받은 땅에 자연 힐링 복지 바우처 쿠폰을 받은 국민들이 여러분들 땅에 와서 소비하게 하는 입법까지 가자. 그리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탄소 흡수량 좋고 자연 조건 좋은 산속에 들어가서 100세 넘게 살자. 그 목적을 가지고 공매경매 물건을 수단으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모든 내용들이. 그런데 입찰 정보는 안 드립니다. 이유는 동강뷰 대단한 인기죠. 이 물건 평창강 뷰도 마찬가지입니다. 동강뷰가 더 인기인데 공매입니다. 1679만원짜리예요. 1679만원짜리인데 2억 3333만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여기 제가 전문적인 상세한 설명을 하면서 낙찰가가 모두 억 단위로 상당히 치솟은 그 증거들입니다. 처음부터 보신 분들 다 증인이세요. 그래서 공매경매 왜 하시죠? 싸게 낙찰받으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경매 공매 물건 정보 상세하게 드리지 않고 저도 처음에 3월 11일까지 작년 입찰 정보 상세하게 다 드렸죠. 구정 전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매일같이 이런 전문적인 영상 1개 이상, 600개 이상 올라간 성실성도 인정하시고요. 이런 내용들 쭉 보시고 컨설팅 받으시는 것을 제안해 드립니다. 여러분들 물건 찾고 임장 가시고 시간 낭비, 돈 낭비 해보신 경험들 다 있으시죠? 여러분들 예산용도 지역 평수에 맞게 컨설팅 가입하시면 물건 정보 드리고 입찰 낙찰 도와드리니까 훨씬 도움이지 않겠습니까? 낙찰 물건들은 감정가 기준으로 억 단위 물건들은 모두 수억 원 떨어진 거예요. 뭐 1억, 2억, 뭐 10억 막 이렇게 떨어진 겁니다. 그렇게 떨어진 감정가 기준으로 낙찰 받으시면은 수억 원 버시잖아요. 컨설팅 가입하시는 것이 여러분에게 훨씬 이득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나라 최고의 경매 공매 방송 영상을 들으시면서 서비스 받으실 수 있는 컨설팅도 우리나라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데, 그런 거를 몇만 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으니까 물어보지도 마십시오. 가입할 생각 하지 마시고 1억 예산 가지고 움직이신다면은 가입비는 여러분들 예산용도 지역 평수에 맞게 감정가 기준으로 수억 원 떨어지는 거를 보면서 어느 타임에 어떻게 들어가서 입찰을 보시면은 좋겠다. 수억 원 감정가 기준으로 떨어진 기본을 벌게 해드리잖아요. 수억 원 벌게 해드리는데 제게 가입하시는 비용은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니까 그 정도 비용을 지불하시고 가입하실 생각이 있으신 분만 물어보세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 물어보지 마십시오. 모든 것들이 다 서로 시간을 투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전문적인 영상들 꼼꼼히 보십시오. 한두 개 보고 건성건성 보고 그냥 물어보시는 분들 일절 물어보지 마십시오. 1억 이상 예산 가지고 움직이시는 분들은 가입비가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이니까 그 정도 지불하시고 최고의 도움을 받으시면서 수억 원 감정가 기준으로 유찰된 거 낙찰 받으시면은 기본으로 수억 원 버시잖아요. 그런데 100만 원에서 200만 원 1년 동안 그 낙찰 도와드리는 가입비가 아까우신 분들은 아예 물어보지도 마십시오. 판단되셔서 그런 거 지불하시고 전문적인 서비스 받으실 생각이 있으신 분만 나 누구고 얼마 예산에 무슨 용도로 어느 지역 몇 평짜리 땅 찾아달라, 투자용으로 땅 찾아달라, 그때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카톡으로 상세 안내해 드립니다. 전화하지 마십시오. 위에도 빨갛게 전화사절, 아래도 전화사절 안 보입니까? 왜 전화들 그렇게 하시죠? 상당히 자기중심적으로 아주 너무 무례한 분들 많으세요. 새벽 3시, 4시에도 막 전화하고 너무해요. 어느 지역인지 공개 안 하는 건 묻지 마십시오. 그런 거는 아주 좋은 거예요. 당연히 컨설팅 가입하신 회원님이 낙찰 받으셔야 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지역도 공개를 안 하는 것인데 그런 걸 왜 물어보시죠? 제가 물어보지 말라고 하는데 거기에 지번을 알려달라고 하시는 분들 참 뻔뻔한 분들이에요.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영상 꼼꼼히 보시고 신뢰가 되시고 유료로 컨설팅 가입을 해야 되겠다 판단되신 분만 문자 달라는 겁니다. 물론 예산 수천만 원 가지고 움직이시는 분들은 가입비가 훨씬 쌉니다. 저는 이 물건 상당히 좋은 물건이라고 봅니다. 3번 낙찰되고 모두 유찰 미납 또는 취소가 되면서 다시 나왔는데 그 부분을 좀 잠깐 보면 경매 공매는 싸게 낙찰 받으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주 특수한 물건이 아니면은 35%에서 65% 떨어진 금액 사이에 낙찰이 됩니다. 이 물건 보시면 첫 번째 유찰됐죠. 5억 1천에서 3억 6천 떨어진 시점에 4억 3천 쓴 분이 낙찰이 됐잖아요. 그리고 미납해서 다시 나왔죠. 그 다음에 한번 유찰이 되고 그 다음 차수에 낙찰이 됐죠. 2억 5천인데 3억 1천 쓰고 낙찰이 됐잖아요. 그 다음에 미납이 돼서 다시 나왔는데 곧바로 낙찰이 됐죠. 2억 8천. 그리고 유찰이 되고 현재 다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러한 패턴들을 보시면서 어떠한 원인과 이유가 있었는지를 분석하고 입찰에 들어가야 되고요. 이러한 것을 제가
7만여 건 경매공매 물건을 다루면서 감정가 기준으로 어느 차수에 낙찰이 되어졌는지를 금액대, 지역별로, 평수별로, 물건별로 통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를 받으셔서 낙찰받는 게 여러분에게 훨씬 이득이지 않을까요? 컨설팅 가입하시는 것이 여러분에게 분명 도움이고 돈 벌게 해드립니다. 단 그냥 물어보시는 분들 물어보지 말라는 겁니다. 최고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왜 공짜로 가져가시려고 하고 그냥 알아보십니까? 건성건성. 꼭 필요하신 분들만 문자를 달라는 거예요. 전화문이 대단하고요. 문자만 보내려는데도 전화 이렇게들 하시고, 그리고 문자 무지하게 옵니다. 저도 그런 거 다 보고 답하려면은 제 시간 투입을 해야 하잖아요. 꼭 필요하신 분들 아니면은 좀 하지 말아달라고요. 꼭 필요하신 분, 나 누구고 얼마 예산에 무슨 용도로 어느 지역 몇 평짜리 땅 찾아달라 문자 주시면 모두 카톡으로 상세 안내 드리고 여러분들 좋은 물건, 예산용도 지역 평수에 맞는 물건 도와드리고 미래가치도 당연히 좋은 물건 소개해드리고 입찰, 낙찰 도움드린다고요. 넘어갈 수만 있으면은 아주 멋진 땅이죠. 아주 훌륭해요. 넘어가질 못해서 그렇지. 근데 그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을 제안을 드린다고요.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땅의 규모를 보겠습니다. 이쪽 가장 중요한 이쪽 강변 313m입니다. 둘레가. 그리고 이 땅은 상당히 부정형으로 꼬불꼬불통 생겼잖아요. 이 땅의 모든 둘레의 합계는 973m입니다. 고도차는 가장 낮은 부분이 이 앞에는 다 그냥 똑같아요. 330, 331, 고도차가 1m 밖에 안 됩니다. 강물이 여기서 이렇게 아래로 흘러가는 상황이고요. 강이 위에가 330, 328, 325, 325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아래로 물이 빠져나가는 상황이에요. 고도차는 이 아래 강변톱이 330, 331인데 가장 높은 위치가 361m입니다. 여기까지 직선 127m에 경사가 13.72예요. 아주 상당히 완만한 경사입니다. 13.72. 그래도 그 고도차 330에서 내 땅 가장 높은 361까지 고도차가 31m가 납니다. 아파트 11층 높이에요. 아파트 11층 높이입니다. 여기 내 땅 333m 이 둘레 여기서부터 여기 집 흔적 있는 여기까지 높이가 아파트 11층 높이라고요. 땅의 고도를 좀 보면 아래는 330, 331, 1m 고도차로 남쪽으로 약간 낮은 경사인데 313m가 그러니까 이거 그냥 평지라고 보셔도 되고요. 실제로 보시기에도 그냥 평평해 보이잖아요. 저 강 옆에. 예, 평평해 보이죠? 그리고 이쪽
올라갑니다. 333, 329, 342, 347 올라갑니다. 357, 356, 361까지 올라갑니다. 이쪽 331, 여기는 다 똑같아요. 고도가 331, 그리고 335 올라갑니다. 338 올라가요. 341 올라가고, 여기는 다 341 똑같습니다. 그리고 354, 354 이렇게 올라가서 351까지 고도차를 보이면서,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고도차는 31m, 아파트 11층 높이고, 이 강변 313m, 여기서부터 이쪽 341m까지 폭은 46m에서 71m예요. 여기까지 가장 높은 곳까지 폭은 126m인데 대체로 46m에서 71m 폭입니다. 이 부분이 평균으로 52m 직선으로 잡고 경사 따지면 10.89예요. 상당히 완만한 겁니다. 그죠? 아파트 11층 높이인데 전체는 뭐 경사라고 할 거 없이 해당 물건 한 요 정도까지, 한 요 정도 고도차가 있는 겁니다. 그래도 땅이 워낙 크다 보니까 고도차가 좀 있어요. 평평해 보여도. 이 땅 뒤에 나라 땅이 국유림 임야가 320여만 평이 붙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해당 물건은 이렇게 저 뒤에까지 300여 미터 돌아가고, 이거 요 앞에 일부분 개인 사유지가 있고 뒤에는 모두 나라 땅입니다. 이것도 앞에 나라 땅이에요. 그 붙어 있는 나라 땅의 국유림이 산 전체 320여만 평이 되고 탄소 흡수량이 31만 9천이에요. 32만 급입니다. 대단히 자연환경 좋은 거죠. 평면으로 보시면 해당 물건은 여기에 있습니다. 산세가 센 상황이죠. 이렇게 이쪽으로 밀고 나오면서 볼록하잖아요. 이게 1300, 1100 아주 높은 봉우리입니다. 이 봉우리의 생기가 그대로 흘러내려오면서 앞을 확 강하게 압력을 가하면서 이 앞에가 이렇게 폈잖아요. 이 땅이 이렇게 힘차게 밀고 들어가면서,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폈죠. 이 땅 아주 강한 생기가 현재도 작동하고 있는 아주 건강한 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올린 영상 여기에 용산이라고 산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통산, 평창강 절벽을 자랑하는 통산 전체 남양산 물건 올렸었죠. 여기 그저께 저거 바로 낙찰된 거죠. 거의 3억대에. 그 물건 바로 근처에 있는 물건입니다. 이 물건. 그 낙찰된 용산이라고 하는 평창강 절경 그대로 즐길 수 있는, 다른 분들 입장에서 바라다 보면은
그 기암괴석 통산 저 물건 낙찰된 거 그 근처에 있고 여기는 평창군청이 있으니까 접근성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 물건도. 중요한 거는 이 땅이 이렇게 이쪽으로 압력을 가하면서 1350m의 강한 생기가 현재도 작동을 하고 있는 건강한 땅이라는 겁니다. 앞은 바로 평창강이고요. 그리고 이 뒤에 이거 모두 다 구규림입니다. 아주 유명한 계곡들도 곳곳에 있고 입체적으로 보시면 해당 물건 요겁니다. 볼록하게 앞을 밀고 들어간 봉우리가 고동색 이렇게 땅색인 것은 모두 1000m가 넘는 것들입니다. 이런 산에 강력한 건강한 생기가 작동을 하면서 앞으로 밀고 있는 살아있는 땅입니다. 평창강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 여기는 평창군청 있는 평창읍이고 주변 보이는 모든 산 다 구규림입니다. 구규림 수백만 평이에요. 자연조건 상당히 좋은 곳에 있는 물건인데 이걸 어떻게 건너가냐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구규림 320여만 평의 이 해당 물건지 뒤에 있는 그쪽에 산사태 등급은 3등급 45%니까 무너질 염려는 전혀 없는 안전한 산의 상태입니다. 나라 땅 함부로 벌목도 안 하니까 모두 그대로 살아있는 생땅인 상태입니다. 자, 평균 온도는 16도에서 11도입니다. 평균 온도 16도에서 11도고 마이너스 19도까지 내려가고 15도까지 올라갑니다. 평창, 강원도니까 온도가 좀 낮은 편에 속합니다. 산사태 등급 안전하고요. 평균 온도 19도에서 마이너스 19도에서 15도 올라가니까 온도, 강원도 온도 감안하시고 탄소 흡수량은 32만 급이니까 상당히 좋은 곳이라는 겁니다. 이런 땅에 가서 사시면 매우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강수량은 1200에서 1300 양토고요. 기타 화렵수 1800에서 지름이 기타 화렵수 나무 지름이 18에서 30cm 41년에서 50년 70% 이상 울패도 그 구규림의 상황이 아주 훌륭하게 그대로 천연 자연림이라는 겁니다. 경사는 모두 25도 이상이 없어요. 그냥 평평합니다. 평평한 땅이에요. 경사는 약간 있어도 경사도상으로는 100% 개발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보존관리 100%입니다. 평수 이 땅만 5281평이고요.
이 땅만 5,281평 모두 보존관리입니다. 나라 땅 붙어있는 전 2,168평 뒤에 바로 이렇게 붙어 있고요. 그래서 나라 땅 붙어 있는 거 임대해서 쓰면 7,411평을 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앞에 강변에 강변토 8,786평 같이 활용하면 16,227평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리를 어떻게 넘어가게 만드느냐, 그게 이제 최대의 관건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리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들여다 봅시다. 먼저 먹는 물 한번 보고요. 먹는 물 50m 관정 뚫으면 나옵니다. 해당 물건 여기 평창강, 그리고 이 앞에 바로 마을이 있습니다. 비우명은 18m인데 비우명은 뭐 한 3m 뚫는 관정도 있고, 먹는 물은 20m, 18m에서 한 100m 뚫었더라고요. 그냥 평균으로 한 50m 뚫으면은 물 걱정은 안 하셔도 먹는 물 충분하게 확보할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쓴 책입니다. 제이모 신학언론. 교보문고에서만 구매하실 수 있고, 실추되어져 가는 기독교, 어떻게 저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종교와 신앙은 틀리죠. 종교성이 강화되면은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근심거리를 제공하고 오히려 지탄을 받고 개독교 소리를 듣게 되는 거고,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면은 세상으로부터 존경받고 칭찬을 받고 좋은 영향력을 보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위해서 쓴 책이에요. 좋은 신앙을 하자. 기독교 신앙, 기독교 종교가 아니라. 세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청지기 제사장직 예배자 삶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세 가지,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어지는 예배자 삶, 축복명령 수행 예배자 삶, 하나님의 나라 확정에 기여하는 예배자 삶 세 가지를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논증한 책으로 크라운판입니다. 책이 좀 큰 책이고, 만들어 놓고 파는 책이 아니라 주문하시면 그때부터 찍어서 보내드리는 책입니다. 청지기 제사장직 예배자 삶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세 가지 주제. 첫째,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어지는 예배자 삶은 교회 다닌다고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종교 집단 교회에 속해 있다고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썬데이 크리스찬 얼마나 많습니까? 주일에 교회 갔다가 평일에는 전혀 신앙의 흔적 못 느끼게 사는 사람들, 기독교 종교인이죠.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은 나의 언행, 삶의 증거들로 인하여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 주변에서 인정을 해줄 때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 맞구나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존경해주고 그런 신앙 인격이 있는 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타인으로부터 호칭을 듣는 거예요. 내가 주장하고 종교 집단 교회에 속해 있다고 다 그리스도인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나의 언행, 삶의 증거, 본을 통해서 타인이 나를 인정해주고 존경해주고 존중해주는 최고의 극 존칭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입니다. 그렇게 어떻게 살아낼 것이냐,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축복명령 수행 예배자 삶인데, 축복명령 수행 예배자 삶은 성경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6절에 계획을 하십니다.
무슨 계획? 그 피조 세계를 다스리게 하려고 계획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계획을 하세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창세기 28절에 먼저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축복명령이라는 용어를 썼고요. 세 가지인데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세 가지입니다. 이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세 가지가 축복명령이고 하나님께서 왕권을 주시면서 피조세계를 청지기, 제사장직으로 다스리게 위탁받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아주 신중하게 계획을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면서 계획적으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런데 저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의 정복하라와 다스리라 두 가지는 왕권인데 이 왕권이 원죄 사건 후에 사탄에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사탄한테 넘어간 그 증거를 제가 찾느라고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주신 왕권, 정복하라 다스리라 왕권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가 고민하고 신학자와 논쟁을 하고 토론을 하고 했는데 누구도 제게 시원한 답을 주는 신학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제 나이가 지금 62년생입니다. 예순이에요. 여러분들 성경 신앙 가지고 계신 분들 얼마나 보셨나요? 저는 제 나이에 2배수 이상을 했습니다. 땅과 함께 새 희망을 들어오셔서 아래로 쭉 내리시면서 이 성경 독해 과정이라는 영상 신앙 올바로 하시려고 하시는 분 꼭 보십시오. 공매 권리 분석 말수 기준 권리로 하는 거 아니고 배분 요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 맹지 안전 정복 해드리는 것, 그리고 기독교 신앙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성경 독해 과정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신앙에 도움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상당히 많은 부분에 육의 생각, 영의 생각 설파하고 있죠. 옛 생각, 새 생각.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나이까지 살아오면서 세상 지식, 경험 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잖아요. 그런데 신앙 가지고 계신 분들, 여러분들 올바른 신앙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먹고 살기 위해서 다하듯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살려고 하는 노력을 하셨나요? 그 부분에 대하여서 설명하고 있는 영상이 성경 독해 과정입니다. 1시간 25분 영상인데 올바른 신앙하기 원하신다면 한번 들어보세요. 전환점이 되실 수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봐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내가 살아내기 위해서잖아요. 성경 평생 동안 일독도 안 하시는 분들 저는 참 궁금해요. 무슨 근거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정복하라 다스리라 왕권이 원죄 에덴 사건 후에 사탄에게 넘어갔는데 그 증거가 성경을 제가 쭉 보면서 찾아냈는데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죠. 처음에 먹는 걸로, 그 다음에 높은 곳에 데리고 올라가서 세상 모든 것들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해. 그러면 내가 이거를 너한테 줄게 하면서 언급하는 성경의
그 표현이 내게 넘겨준 것이 되었으므로 라고 성경의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증거를 제가 찾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그거를 딱 보는 순간 욥기 보면은 시작 부분에 하나님과 사탄이 짬짬이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욥이 사탄이 와가지고 하나님한테 욥이 저렇게 당신, 그러니까 하나님 잘 섬기고 하는 것이 먹고 살기 좋게 해주고 모든 거 다 이렇게 많이 복 줘서 그런 거 아니야? 다 뺏어봐. 어떻게 되나? 그랬더니 하나님이 생명만 건들지 말고 네 맘대로 해라. 그렇게 시작되잖아요. 욥기가. 그 짬짬이 내용을 보면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사탄이 예수님께 이 세상 모든 권세와 영광 내게 넘겨준 것이 되었으므로 너 나한테 절하면 내가 이거 다 줄게 하는 것이 제가 탁 이해가 되더라고요. 하나님과 짬짬이가 있었구나. 그래서 그 정복하라 다스리라 왕권이 사탄에게 넘어갔구나. 성경의 기록이잖아요. 세상 신, 사탄, 세상 신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사탄한테 넘어간 정복하라 다스리라 왕권을 우리가 찾아와야 되는데 그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을 이기셨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군사된 종으로 정체성이 확보가 되면 예수님으로부터 정복하라 다스리라 왕권을 다시 위탁받게 됩니다. 그러면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세 가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하신 사람에게 하신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축복명령을 모두 온전하게 수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 중에 첫 번째가 충만하라인데 충만하라는 조건이 먼저 생육입니다. 그리고 번성이에요. 생육 어떻게 해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자녀를 낳아야 되는 거죠. 저는 4자녀를 뒀습니다. 여러분은 몇 자녀를 두셨나요? 생육, 결혼해서 자녀 낳는 거. 우리나라 지금 저출산 문제 상당히 심각하죠. 온전하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기독교 신앙인이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하기 위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축복 명령하신 첫 번째 명령 충만하라를 온전히 수행만 해도 저는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 해결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가 안전하게, 행복하게, 건강하게 잘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정치인 잘 뽑는 거죠. 대통령, 국회의원, 지자체, 직선 정치인들. 제가 공영뉴스 신문사 발행인이니까 국회의원 300명, 지자체 직선 정치인, 대통령 포함하여서 감시하고 보도하는 신문사 운영자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알고 있죠. 전문적으로. 그런데 정치 혐오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나 투표 안 하겠다 하시는 분들 행복하게 살 권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투표 꼭 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왕조 시대부터 쭉 들여다본다면 좋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이승만부터 이 현대 사회의 각각의 정권, 정부의 성향 그리고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정부를 운영을 했는지를 들여다보시라고요. 그리고 진영 논리, 지역 논리를 벗어나서 투표를 적극적으로 하시면 내가 안전하게 살 권리, 행복하게 살 권리, 그리고 청년들 일자리가 없어서 고민하고 말도 안 되는 집값 때문에 결혼 포기하고 이런 문제 모두 다 해결할 수 있는 게 정치밖에 없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내가 잘 살기 위해서는
정치 감시 제대로 하고 정치인을 잘 뽑아야 됩니다. 두 번째, 정복하라 왕권입니다. 다스리라 왕권이에요. 그런데 갑질하는 거 아니고 사랑하면서 협력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겁니다. 모두 사회, 국가의 수준을 상향시키는 거예요.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축복명령 세 가지 상당히 중요한 명령이고 왕권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온전하게 어떻게 잘 수행을 할 것인가에 대하여서 신앙적으로 논증을 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 확장에 기여하는 예배자 삶은 대형교회 건물 번듯하게 진다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어지는 모범된 삶으로 존경을 받고 신앙 인격이 인정이 되어지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이 되어져 갑니다. 그것을 논증한 책이에요. 교보문고에서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름뉴스 인터넷신문사 발행인입니다. 세계 최초로 2009년 7월 2일서부터 제가 쓴 책 새로운 사회과학 이론으로 공인, 정치인, 기업인 이름뉴스 이름지수로 분석을 해서 왜 그런 의사결정을 했는지 보도를 해왔습니다. 공개적으로 공인된 이론이죠. 그 결과 누구나 이름뉴스 이름 경영학으로 분석한 이름의 지수처럼 의사결정을 하더라고요. 혈액형 MBTI보다 훨씬 더 그 사람의 성향, 의사결정 패턴을 읽어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름뉴스 이름 경영학, 일반 성명 아니고 이름뉴스 이름 경영학, 새로운 사회과학 이론으로 분석한 이름지수는 의사결정 패턴을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인생이 좌우명이 될 수 있고요. 대인관계 위한 필독서, 기업인사권자 필독서로 추천드립니다. 이거 제가 쓴 책이에요. 대기업 인사권자 제 제자 많습니다. 최종적으로 인사 발령하기 전에 이름지수를 이름지수 이름 경영학으로 분석해보면 재정적인 문제, 가정적인 문제, 그리고 대인관계, 다양한 의사결정 패턴을 어떻게 하는지 읽어낼 수 있기 때문에 대기업 인사권자 제 제자 많습니다. 이것도 교보문고에서만 구매하실 수 있고 찍어놓고 파는 책이 아니라 주문하시면 그때부터 찍어서 보내드립니다. 달이 어떻게 해결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넘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가 마을이에요. 이 앞에 이렇게 넘어갔던 흔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위성으로 보면 이 부분인데 여기 길 보이죠? 여기 길 보이죠? 강변으로 길 내려와서 강 넘어간 이 길 흔적 보이죠? 네. 저것 때문에 그 전에 저기에 집 짓고 사람이 사셨다. 위성으로 지금 확인되는 길의 흔적이지 않습니까? 현재는 강물이 덮고 있는데 그 부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넘어가는 길을 어떻게 낼 수 있느냐? 일단 한 가지 힌트를 얻었고요. 그 부분이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실제 여기 사람들 사는 펜션 등 마을이고 여기 안전난간 끊어진 바로 여기에 시멘트 포장길 내려가 있잖아요. 강변으로. 그렇죠? 뭔가 내려간 흔적이죠? 이거는 시멘트 포장길입니다. 이게 지금 이 아래까지 내려가 있어요. 그리고 현재는 물이 차가지고 여기에 물이 꽉 차 있는데 이리로 넘어가 가지고
이렇게 가서 해당 물건까지 가서 사람이 집 짓고 살았던 흔적이 위성으로 확인되잖아요. 여기 끊어진 부분으로 내려와 가지고 이 흔적 보이죠? 길 흔적 보이시죠? 그러므로 이 부분이 이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의 경우의 수 건너갈 수 있는 힌트고, 그리고 이것도 위성으로 보니까 여기 지금 길이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 대지 사람이 살았던 흔적, 저 안에는 전기통신도 있습니다. 전봇대가, 물론 지금은 사람이 안 사니까 그 전기가 흐르지는 않겠죠. 요 흔적, 여기 지금 강 넘어가는 길의 흔적이 있잖아요. 이 부분이 두 번째 힌트인데, 그 부분이 2차선에서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간 흔적입니다. 여기 대지로 활용했던 그 흔적들 모두 다 남아 있잖아요. 그 부분이 이렇게 여기 커다란 이 바위 옆으로 안전난간 끊어진 여기에 지금 요 철 계단 있잖아요. 여기 철 계단 보이시죠? 이리로 내려간 흔적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계단으로 내려가 가지고 내 땅 물건지까지 가서 여기 사람이 집 짓고 살았어요. 두 가지 힌트를 찾았습니다. 방금 옆에 커다란 바위, 그 밑으로 내려가는 계단 통해서 이렇게 내려갔을 것이다 라고 추론할 수 있는 증거물이 현재 하나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사람 사는 마을 그 앞에 끊어진 부분으로 해서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넘어가서 여기까지 왔던 흔적, 바로 이 부분, 이 길, 이 길에 대한 흔적 남아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 이 길 흔적 보이시죠? 이 부분, 예, 여기 안전난간 옆으로 시멘트 포장길이 강 아래로 지금 내려가 있는 흔적이 현재도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로 넘어와가지고 이렇게 갔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두 부분을 어떠한 경우의 수로 선택할지는 여러분이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거리상으로는 이쪽 그 안반 옆에 있었던 바로 이 부분, 여기 커다란 돌 바위 있었던 밑으로 계단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내려갔던 이 거리가 거리상은 짧습니다. 이쪽에서 이 아래 계단으로 내려가서 내 땅까지 들어가는 게 거리상은 짧은데, 위성으로 쭉 추적을 해보니까 그쪽이 강이 좀 깊어요. 그런데 요리로 갔던, 이리로 넘어갔던 요 시멘트 길 나 있는 그리로 내려가서 넘어갔던 강의 깊이가 훨씬 낮습니다. 위성으로 그 흔적까지 이렇게 나타날 정도로 여기가 강의 수심이 낮아요. 여기 보면은 이 하얗게 보이는 거, 점같이, 이거 모두 그 바위잖아요. 돌. 이 돌이 이렇게 작은 것들이 튀어나와 있다는 거는 수심이 낮다는 거죠. 이쪽보다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 여기가 수심이 훨씬 낮습니다. 강의 폭도 이쪽 폭보다 여기 폭이 훨씬 좁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거리상은 저쪽으로 돌아오는 게 거리상은 좀 더 길지만
훨씬 길을 만들어서 오는데 수월하다 봅니다. 그러면 저쪽으로 어떻게 길을 낼 것인가, 그 부분은 구조물을 잘 활용을 하면 되는데, 구조물은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그 중에 요거 PC 암거 박스입니다. 이것을 묶고 들어오시든지, 아니면 요거 훨씬 규모가 작은 걸로, 기성 제품이에요. 이런 거 여기 보시면은 포크레인으로 고리 걸어 가지고 딱 드러낼 수 있게 네 군데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요거 1m 뭐 규격마다 다 달라요. 그리고 요 안에도 요게 지금 원통이잖아요. 한 통. 그런데 가운데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있고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으로 하셔도 되고, 또는 이 PC 암거박스로 하셔도 되고, 두 가지, 또는 이거는 여기서 지자체에서 허가를 안 해줄 거예요. 아마 좀 더 싼 거는 이렇게 생긴 시멘트 동그란 관 있잖아요.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시멘트 관 있잖아요. 요거를 물 내려가는 그쪽으로, 물 내려가는 쪽으로 내려갈 수 있게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묻어주고 위에 덮어가지고 오면은 가장 비용이 적게 들이고 넘어올 수 있는 방법인데, 유속이 세고 안전에 문제가 되면 저건 허가를 안 내줍니다. 그런데 동강이나 평창강 가보시면 섭다리 같은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기존에 있는 돌, 바위 이런 거 위에 섭다리 설치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또는 줄을 연결해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 땅 낙찰받아서 활용하려고 하는 게 캠핑장이나 기타 수익형 사업으로 하는 거니까 안전하게 다리를 확보를 해주는 게 가장 좋겠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혼자 들어가서 살 것이면 이 섭다리 수준으로 만드시든지, 그런데 그렇게 되면 차가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동그란 이 관을 이렇게 물 내려가게 해주고 위에 포장해서 들어간다면 비용이 가장 적게 들어가는 방법이고, PC 암거 박스를 설치해서 넘어가게 되면은 그게 두 번째로 돈이 좀 들어가는 방법이고, 더 싼 것은 이거고 선택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리 만들어서 들어가는 것보다 그렇게 들어가서 먼저 차가 들어갈 수 있게 하고, 그리고 대지 이 부분 그대로 그냥 집지면 되는 거잖아요. 여기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여기 그 길이가 90m입니다. 이쪽 덜 깊어 보이는 그쪽으로 그 시멘트 포장길이 도로로 내려와 있던 강 쪽으로 요 길의 흔적, 이쪽에 구조물을 설치하기도 좋게 기존에
커다란 바위군이 이렇게 있잖아요. 돌들도 많이 보이죠? 큰 돌. 이거를 지지대 삼아가지고 여기에 들어오는 것이 가장 좋겠다. 그런데 위성상으로는 이쪽이 더 낮아 보이죠? 길이 흔적이 있을 정도로. 저거는 좀 어렵지 않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들어오면은 총 길이가 여기 끊어지고 아래로 시멘트 포장돼서 강변으로 내려와 있는 이쪽부터 이렇게 넘어가는 거리가 시멘트 포장돼서 강으로 내려온 부분, 바로 이 부분입니다.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다리 부분은 90m 필요합니다. 그리고 쭉 해서 내 땅까지 들어오는데 총 길이가 420m입니다. 420m 중에 다리 90m 다리, 그리고 나머지 하천변으로 330m 그렇게 개척을 하면 됩니다. 여기 시멘트 포장길 강까지 내려와 있죠. 그 다음에 길, 그리고 다리 90m, 그 다음에 강변으로 쭉 들어오시는 총 길이 다리 포함해서, 다리 90m 포함해서 420m 개척을 하면 이 땅 감정가 5억짜리인데 시가 19억 땅으로만 만들 수 있는 탁월한 결정을 하실 수 있고요. 두 번째, 1위로 거리는 짧지만 강의 깊이는 훨씬 깊어 보이는 그쪽으로 들어오는 방법은 도로 332m입니다. 강 326m예요. 그러니까 2차선에서 강 깊이가 적어도 6m인 거죠. 여기는 2차선이 333m, 강이 330m예요. 그러니까 강 깊이도 3m니까 이쪽이 훨씬 깊이가 낮죠. 2차선에서 내려가는 게. 여기는 333m에서 강이 326m예요. 그러니까 6m예요. 여기보다 2배 더 아래로 내려가서 들어가지만 거리는 일단 짧습니다. 다리 58m 필요하고, 그리고 여기까지 46m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전체 104m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104m 선택하실지 이쪽으로 420m로 선택하시면서 하실지는 여러분이 천장 보시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쪽이 2차선이 333, 강이 332니까 내려가는 것도 고도차가 3m밖에 안 되니까 이쪽으로 들어오는 6m보다 훨씬 안전성도 확보되고 낙차도 적은 거죠. 그 다음에 건너가는 거는 다리가 90m나 필요해서 이쪽 다리 58m보다 훨씬 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성에 확인된 이 길의 흔적만으로도 이쪽은 수심이 훨씬 낮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장마철 홍수지고 물이 막 쏟아져 내려올 때는 동강이나 평창강은 여기는 이 낙차가 3m니까 문제가 없는데 동강변은 물이 홍수가 장마가 지면 도로가 잠수가 돼가지고 길을 통제하는 구간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데 이 평창강 이 구간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 빠지면 좋다는 거잖아요. 그 계절 여기 완전히 물이
요 땅, 여기까지 수변 구역입니다. 요 아래는, 요 아래 일부분, 요 아래 이렇게 뭐 거의 싹 걸치는 요 부분, 요 아래는 건축 행위를 할 수 없어요. 장마철 홍수 때 물이 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냥 잠수된다 그렇게 보시고, 잠수교처럼 가장 비용을 적게 들여가지고 잠수되는 폭우 장마철만 쓰지 못하고 나머지는 쓸 수 있다면 훨씬 비용 적게 들여가지고 일단 건너가는 다리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여기에 건축행위하고 대지 그대로 활용해서 집 바로 질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일단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캠핑장 6차 산업 일으켜서 번성하는 것이 보여지면 그때 지자체에다가 내가 여기서 일하면서 지자체에 세금도 내고 그러는데 안전하게 여기 다리 좀 놔달라. 그렇게 하면은 다리 놔줍니다. 이 땅이 국유지 2160평까지 내 땅 5281평에 임대해서 붙였으면은 7000평이나 되는 땅이잖아요. 7500평. 내 땅 5281평만 여러 가구가 들어와서 살아도 충분한 땅 나오잖아요. 5281평 넉넉하게 220평씩만 만약에 잡아도 이게 전국적으로 그 전원주택 많이 선호하는 평수이기 때문에 텃밭 포함하여서 적어도 20가구 이상 들어올 수 있는 땅이에요, 저게. 그러니까 뭐 만약에 5가구만 들어와도 그거는 바로 다리 놔줍니다. 5가구만 들어오면은 3가구 이상 들어오면은 요거 다리 지자체에서 놔줍니다. 그때까지 먼저 이쪽 구간, 낮은 수심 이쪽 구간으로 이렇게 생긴 기성 제품 동그란 거 이거를 쭉 이어가지고 하시든지, 아니면 PC 안거박스 이거 만약에 거기에 쭉 심어가지고 강물이 이렇게 빠져나가게 시설하고 위에 넘어갈 수 있게 한다면 이거는 100% 허가 납니다. 돈이 약간 더 들죠. 이렇게 동그란 거 심고 하는 것보다. 그거는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일단 건너오는 다리를 만들고 차 건너와서 여기 대지에 건축행위하고 시작을 하시면 민원으로 다리 놔달라 하면 이건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이 땅 캠핑장 6차 산업지로 즉각 바뀌게 되면서 땅값은 18억이 뭡니까? 수십억짜리 땅으로 즉각 바뀌게 되는 겁니다. 멋지잖아요. 이런 거 누구나 다 좋아하고 가고 싶어 하는 캠핑장. 바로 평천강이 바로 앞에 있는데 여름에 안전하게 잘 관리만 하면은 여름 성수기 장마철 물 많을 때 빼고는 뭐 대박 나지 않겠습니까? 장마철 물 많이 흐를 때는 이 위에 캠핑 사이트 전개하면 되니까 그게 5244평이나 되니까 충분한 면적 활용할 수 있다. 뒤에는 나라 땅 국유림이 320여만 평이나 붙어 있는데 탄소 흡수량이 자그마치 32만 급이에요. 이건 뭐 이런 데 가서 사시면은 엄청 건강하고 오래 사실 수 있는 자연 조건이 되죠. 시작 때 설명드렸듯이 단 물을 좋아하시는 분, 예, 그렇게 활용하시면 수십억짜리 땅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3번이나 낙찰이 됐고
다시 진행이 되는 거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이해를 가지고 감을 가지고 입찰을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시면은 이번에도 저는 저런 거 쉽게 가져갈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 차수가 1억 7,700인데 계속 더 떨어질 충분한 개연성이 있고 그렇게 계속 떨어지다가 입찰을 한 4,300 입찰할 수 있는 때까지 떨어지면은 그때 입찰 보시는 거 제안 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제 설명 듣고 요번에 1억 7,700이니까 그 금액 쓰든지 더 써도 감정가가 5억이니까 3억 이상 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3억 감정가 기준으로 떨어진 거 가지고 이런 거 시설 그냥 뒤집어 씁니다. 3억 떨어진 감정가만으로도 이런 거 시설해가지고 다리 만드는 거 훨씬 비용이 적게 들어요. 이런 물건 소개해드린다고요. 이렇게 입찰 낙찰 도와드린다고요. 정보 필요하신 분 성함, 질문은 예산용도 지역 평수 이렇게 주시면 상세하게 이 물건 관심 가지고 계신 분들 컨설팅 드립니다. 낙찰 도와드려요. 이 땅 완벽하게 다리 놓고 수십억짜리 땅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도움 필요하신 분 전화하지 마시고 문자만 하시기 바랍니다. 평창강 바로 붙어 있는 물 좋아하고 강 좋아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대박 물건입니다. 길 저는 해결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나도 땅주인 나도 건물주 땅과 함께 구독자님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컨설팅 받으시는 회원님 모두 낙찰 받으시고 여러분의 자산 지속적으로 증식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땅과 함께 여러분들의 새 희망 성취되시기를 축원드리고 좋은 땅 낙찰 받으셔서 특히 탄소 흡수량 좋은 수물창한 산 낙찰 받으셔서 산속에 들어가서 100세 넘게 삽시다. 감사합니다.